군부와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돈 주고 못 주고 해갖고 그래서 그중에 재벌의 핵심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재벌 핵심에 재벌 쪽의 구성원한테다가 지 뿌락지를 박아야지. 그것이 뭐냐면 지 딸내미를 바로 홍진기 딸내미를 바로 재벌의 제일 똑똑한 놈 앞으로 머리 좋은 놈 상을 보고 괜찮은 놈한테다가 혼살시켜서 그것이 바로 이건희하고 홍진기 딸 홍나희하고 혼인하게 된 것이고 그래갖고 홍나희하고 이건희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야? 이건희의 큰아들 아니 이건희는 이병철이 큰아들 이맹희를 병진을 만들어야 돼. 이병희가 자기 지갑이 계속을 가니 그 자리다가 좀 일수사건 뭐 잘못한 거 갖고 세금 포탈을 갖고 참 말씀 만들어갖고 동아일보를 통해서 터뜨리게 해갖고 결국 그놈을 병신을 만들어서 지갑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자리에 누가 둘째 아들은 이제 이혼 재벌로 연결되고 셋째 아들이 말하자면 이건희가 지갑이 사랑을 받게 된 속에는 좀 보자면 전부 다 그 아이디어를 일본식 아이디어를 지갑적으로 참모들이 다 짜가지고 이 홍진기 쪽하고 짜가지고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 맹이 대신에 건희가 전부 삼성을 인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체제를 갖고 거기에 호위 세력으로서 중앙일보라고 하는 사실상 그 앞집을 갖고 방어에 걸어들고 그 사실상 지금 현재 중앙일보는 영국상 누구 것이 있어? 홍진기 아들 홍석현이가 사실상 이 과정까지 전부 만들어진 걸 생각해보자면 당시에 있어서 이승만 밑에서 이기붕 밑에서 제일 큰 음모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진파 천재가 홍진기란 말입니다. 그 홍진기 아들이 지갑이 못지않게 머리가 좋아갖고 또 음모를 해갖고 결국은 미국 대사 하다가 유엔 대사까지 해갖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해갖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이부까지를 다 저걸 딱 하다가 딱 너무 지나치니까 미국 쪽에서 그것들한테 주면 또 동남아시아가 전대 그래서 그건 안돼 차쳐. 그래서 홍진기가 유엔 사무총장은 못되게 미국 쪽에서 결국 누군가가 막아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자연히 싹 유엔 사무총장 다음에 반기문이가 안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성현이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자동 케이스로 전부 다 그 돈 갖고 다 움직이려고 이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 엇나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말하자면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도덕성의 이전 체제로 바꿔져 가는 것을 유지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문제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질서에다가 뭘 넣으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 중국적인 천인 합일이라고 한 것은 합을 갖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사회 질서 속에다가 부여한 것이면 도적 신성성을 넣고 도적 신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도적 신성성이라고는 이 사회 질서 속에다가 투사 무엇을 넣냐 하면 천도 자연적 천도 이 하늘이 만드는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무엇을 넣냐 자연 질서 속에다가 형성 도덕 화적 자연 이성을 그저 본래 자연 이성 뭐요 동물적 이성이 되는데 그것을 도덕화된 자연 이성으로 대체시켜 넣으려고 한 것이다. 도덕 자연 이성이라는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성적 자연성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이해관계를 떠난 본성이 가장 작은 선한 성선적 자연이성으로 바꿔진 것을 가지고 인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도덕을 형성하려고 했다. 뭘 형성? 도덕화적 자연이성을 형성하려고 뭐다 하늘이 낸 도리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형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재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연이성 그 아까 도덕화된 자연이성을 어떻게 한 것이냐 도덕화된 자연이성을 당주 천도 질서 바로 말은 하늘이 내놓은 질서와 주천도와 또 그 다음에 상천이지 하늘 의지와 연결시켜가지고 당주라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방향으로 행동한다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연이성을 천도하고 합의된 방향으로 연결해 가려고 했다고. 좋은 문자는 다 써갖고 지금 공장이 훔쳐온 것을 혼자 본 것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도질서고 상천의지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사지 그것이 여기 말하면 아까 자연이성이 뭐냐면 천도합의적 자연이성이 사지 위 인도질서 바로 인도질서와 모범 인도질서의 모범으로서 성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천도질서를 통해서 인도질서로 변경된다. 그 인도질서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뭐냐면 인도질서 모범은 바로 뭐냐면 도덕 수양적 도덕을 수양해갖고 올바르게 기르는 다시 말하면 성선설적 도덕을 설명한 것이고 아까 성적 도덕을 설명한 것이죠. 정성으로 있는 도덕과 도덕으로서 도덕과 화합되었고 여기서 도덕 수양적 목표 도덕으로 도덕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 지금 차례차례 뭐가 뭐냐 천인 합일적으로 하게 인도주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지 성위 인도질서적 모범과 인도주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인도질서적인 모범이라는 표기란 말이에요. 인도질서적 모범에다가 도덕 수양적인 목표, 도덕적 가치를 도덕으로 수양된 가치를 목표로 넣어가지고 그리 연결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일로 인해서 자연이성과 그래서 자연이성을 통해서 이 추도 자연이성을 통해서 도출 사회이성으로 내하겠다. 그래서 자연이성 본능이란다거나 개인적 마음속에 나온 것인데 자연이성으로부터 무엇으로 나 사회이성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아서 공동적으로 협동적으로 만드는 이성이 합의적 이성이라고 내부터 해주는 겁니다. 여기 사회이성이란 말은 인간 사회 합의적 이성이라고 볼까요? 사회 합의적 이성으로 도출해 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연이성으로부터서 사회이성으로 모든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성으로 다시 말하면 민본이성으로 민주이성으로 바꿔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천인합의 여기서 하늘과 사람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즉시 바로 천도 하늘이 낸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화합되어진 도리 인도와 천도여 인도가 개정신상적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정신상적 합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과 천인 합의 그래서 만약에 사람과 하늘과 사람이 합의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과 천인 합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던 중국 전통사상이라고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인 합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사맹학파다. 김선 사맹학파 뭐예요? 유반장님 사맹학파 뭐예요? 자사와 공자의 손자인 자사와 자사의 제자인 맹자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해서 바꿔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인본사상과 민주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어. 민본사상은 사람을 생각해야 해. 이 목표로 생각해야 해. 민주는 뭐죠? 사람이 이에서 이루어져야 주체로 생각해야 해. 그래서 하지만 민본과 민주와의 차이는 민본은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민은 뭐예요? 대상이에요. 근데 민주는 뭐죠?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로 매개 살리는 대상으로 사는 것은 본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것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재구성한다면 그것은 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유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폐는 뭐냐? 민본하고 민주하고는 지금 구분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설명했던 대로
거버먼트,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까지는 알아. 바이 더 피플 개념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맹자는 바이 더 피플 편지 만들어봐라 예를 쓴디.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럼 그것도 우리말 안 듣고 하냐. 그래서 바이 더 피플 얘기를 했다고. 말 안 들으면 임금도 쫓아내버려. 그 얘기를 맹자가 했어. 그러니까 맹자는 중국으로부터 당시 주원장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됐단 말이야. 그 중국에서는 체면상 하도 중요하니까 맹자를 배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만 속으로는 쭉 얘기들을 들어보면 명나라 때는 맹자를 사실상 백성이 주인이라고 한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거의 폐기다 시켰거든요. 한때는 그 맹자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맹자 일만 있으면 다른 말로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맹자 덮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맹자 얘기를 마테오리치가 받아들여갖고 설명한 거. 최근에 다시 좀 세계사 쪽을 읽어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맹자를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있는 마테오리치가 파문당해. 근데 마테오리치가 갔다가 맹자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중국 맹자가 앞서 있어요. 시대적으로 앞서 있고 말 안 들으면 여호와가 창조해 놓은 놈이 여호와 뜻에 거여지거든 한 놈은 여호와가 안 쫓아내니 백성들 중국을 쫓아내자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앞서 있어? 요것들이 앞서 있다. 요 새끼 봐라. 그런 밑에 피조물이 창조물 뜻을 거역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마테오리치가 파문 당했는데 마테오리치가 와서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물 뜻을 실천하고 떠들고 있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을 배워갖고 바로 계몽사상가들이 몽테스큐, 루소, 볼테르 등이 그놈을 바로 받아갖고는 아야 솔직히 말하자면 피조물들이 창조물 뜻 받아갖고 더 주장해본 것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야. 그래서 맹자라는 것이 그 계몽사상가들에 의해서 끝나갖고 여 사람들 말대로 해갖고 말 안 듣는 왕 몰아내버려. 그래 맹자라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말입니다. 그 내용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말은 하늘이 창조했다, 인간 평등이 창조했다 분을 떠들고 있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말은 신은 가는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그 대목까지만 인용했다고 미국 사람들은 1776년 미국 독립이 근대화 가장 민주적 백성이 주인이라는 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아니라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노예를 정말 1000명씩이나 건드리고 있는 놈, 이 조지 워싱턴이 무슨 놈을 민주주의자냐, 인본주의자냐, 그놈은 귀족이다. 그리고 인간 불평등을 전제로 해서 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76년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독립은 선전상 모양만 근사하게 될 뿐이지 민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민을 주체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은 민을 존중한다고 떠들지만은 조지 워싱턴 대관통 속에 있는 것은 내 이름을 빌려갖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요. 조지 워싱턴 귀족국가예요. 그래갖고 이 귀족국가의 영국하고 공정관계를 유지하려고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본데 그것을 보고 있는 미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프랑스 사람들은 이 새끼 독립해라고 민주주의해라고 봤더니 또 하나의 친대륙에다가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국가를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워싱턴에 만들어진 13개 주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지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리퍼블릭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뭐냐 귀족국가다, 아리스토크라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에서 그 루이지아나 기타 주를 다 포기했어요. 프랑스 영역 그게 거기다가 다 미국령으로 다 포기해줬는데도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국 지금 사실상 차례차례 틈만 있으면 지금 왕국 만들어보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하고 있는 아메리카 연합국은 그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귀족국가라고 보고, 그래서 사가들은 프랑스 사가들은 뭐냐면 세계 모든 다시 말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모던의 개념, 다시 말하는 국민 주권인 개념, 바이 더 피플 거버먼트 시작은 아메리카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때리붓고 나왔던 프랑스 혁명에서 폭동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것이 1789년서 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국은 조지 워싱턴부터 라고 따지만 웃긴 소리고 조지 워싱턴을 건드리고 있으면 좋은 말에서 천명이요.
그 대갈통성이 그 계통은 이어갖고 언제까지 유지돼? 남주에서 북주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헌법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갖고 미국은 1776년에 의한 모든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다면 근대화 시점 뭐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근대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부터라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라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비로소 바이 더 피플 거버먼트의 리퍼블릭이 이루어져 갖고 왕국을 전부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컨티넨트, 그러니까 콜로니, 식민지에서 반항해갖고 나라 연방국가를 이루게 했던 나라는 그것은 리퍼블릭이 아니었다. 말은 리퍼블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본에 의면 다시 말하면 그 노예가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리퍼블릭, 다시 말하면 모던 리퍼블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지금 암시시키려고 미국 독립선언이 말하면 근대화 시작이라고 설명하지만 세계사적 입장에서는 미국 독립선언은 다시 식민지로부터 하나 반란 국가였을 뿐이지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백성에 의한 오더 피플 거버먼트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보고 오더 피플 거버먼트 시작을 뭘로 봐? 1789년은 나치 감옥에서 감옥 때려붓고 나와갖고 결국 프랑스 귀족들 다 죽였고 그 뭐야 그 로베스피에르 나와갖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귀족들 다 왕족들 죽였잖아요 공주들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것이 이제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공화국은 리퍼블릭이 되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속에는 바로 레볼루션 개념은 포더 오브 피플 보다 바이 더 피플 거버먼트 레볼루션은 바로 어디냐? 아메리카 혁명에서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서라고 주장한 것이 세계의 이 모던 에이셔서의 역사에 관한 시초로 보는 것이다. 그 아무도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비대학 강의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을 학생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던의 시작은 언제부터? 양 선생님, 우리 모던 시작은 언제부터? 몇 번 얘기해서 있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근대화 모던 근대화 시작은 언제? 3일 독립선언. 예? 3일 독립선언. 1919년. 19년. 왜? 독립선언은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서 민족 대표란 이름으로 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소한 같지만 한국 모든 개념 언제부터 볼 것이다 개념이 아주 중요한 사상사적 기초에 관한 아주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보다 한 년 앞서갖고 고려 때 노예 해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학혁명 얘기하는 동안은 지금 말하면 거북에서 나오는 동학난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근대화 시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장도 있지만 그 백성주의다 한 얘기를 시작해요. 그 홍익이가 그럼 그 얘기를 했던 당군 할아버지가 근대화 시작인가? 아니지.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사회적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주가 된 90점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한게 백성에 의해서 그 주체에 의해서 저주가 된 90점이 일어나고 정치적 단도 발생이 돼야 하는데 3.1운동 때 이루어진 33명이 그 저주가 된 국민적, 아주 민족적 역사의 주체가 된 것이냐. 단지 몇 사람들이 짜서 그 정신을 선언해갖고 그것을 갖고 나중에 이제 일본도 몰아내는데 그 대한민국 건국해야 되는데 써먹었던데 시작이었을 뿐이지 제도화된 국가체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내 사무실 맨들었다 그 다음에 중경으로 갔던
임시정부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만 모든 거버먼트라고 개념이 나온다. 그럼 국가라는 개념이 되려면 국가가 개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 갖춰야 해요. 모든 거버먼트의 모든 스테이트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뭐요? 이들 뭐요? 이들 형수 뭐요? 국민하고 영토가 국민이 와갖고 나라를 맨날 지그들끼리 그럼 지배를 안 받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국민 구성원이라고 국민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그들이 모아갖고 만들어낸 정부라고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나라 세금 받아 숨도 쉬고 떠들 수 있는 지금 터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1운동 때 그 만들어냈던 것이 국토가 있어? 영토가 있어? 어디 명월관에서 한쪽 빌려갖고 그것도 또 그다 모든 게 나하고 만세삼상 학생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참고로 시간을 만나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가 나치가 이틀간 천자가 파리 점령해버렸죠. 파리 점령해보고 나니까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나치한테 점령되어버렸어.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있어 만약에 나치 내지 독일을 함락시키고 나면 전승국가 속에서 미국하고 영국만 전승국가가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금 다 독일한테 뺏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처칠은 전쟁 후에 있어 지금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프랑스는 없어져 버렸다. 프랑스에 관한 주장할 수 있는 전후의 수치 목사 찾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래갖고 완전히 프랑스를 심지어는 영국이 미국을 짜갖고 군사 점령해보자. 나라 없는 나라 전쟁에 이겼으면 이제 임시로 정부를 영국과 미국이 도와갖고 바로 말하자면 가짜 정부 그 괴뢰 정부라도 만들어갖고 지휘해서 세계 미국 영국 앞제비 정부를 만들어갈 거 아니야. 그 방법을 쓰려고 주장했던 사람이 윌슨 처칠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소리가 있어. 우리는 당당히 우리나라에 있어. 그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샤를 두골이요. 이겼어. 샤를 두골이 우리는 아직 나라 망한 나라 아니요. 우리 여기 나라에 있어. 주장 근거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예사님 아시겠습니까? 파리에서 프랑스가 유럽 점령으로 다닐 때, 유럽은 아프리카 점령으로 다닐 때 알제리아라는 지역을 식민지로 잡았다가 영토로 넣었어요. 그 프랑스 영토의 알제리아가. 그 알제리아다 놔두고 알제리아가 그 프랑스 영토의 식민지가 아니라. 그리고 드골이 거기서 샤르스 드골이 결국 이제 뺏겨버리니까 프랑스 땅 본토 뺏겨버리니까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 알제리아로 가서 거기서 임시정부 망명정부한 지금 나라가 지켜가 알제리아 쫓겨온 피난민 정부를 맺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부산으로 서울이 피난 갔어도 그것도 부산 임시정부 아니야. 부산 임시정부 정부 건물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알제리아는 뭐예요? 그럼 프랑스 땅에서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본토에서 쫓겨난 프랑스 정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저걸 떠든 것이요. 우리는 다 뺏긴 거 아니요. 우리 영토 지키고 있어. 본토 수복을 위해서 보고 있다. 그거 떠더니 야식가 지금 본토 뺏겼으니까 없어. 국가라 뭉개보면 미국하고 영국이 침략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 없어. 그 국가라 뭉개보려고 하는 처칠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도 있어. 지리 땅 지키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그놈을 핑계 대갖고 알제리아에서 그냥 자유 프랑스 방송을 해. 그러면서 알제리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전부 프랑스하고 연결해갖고 각 지역에다가 망명정부 뿌락지를 넣어. 그것이 뭐냐 하면 레지상순동이에요. 레지상순동하고 비밀에 다 연결해갖고 프랑스 본부에서 다시만 알제리아 본부에 따다다 뛰면 그놈들이 가갖고 어디 폭발시켜라! 분질거고. 그 지금 말하면 전체 그 바로 옛날 프랑스 땅에 원 땅에 지금 정부는 쫓겨왔지만 거기 뿌락지들을 한다거나 비밀 조직들은 레시상 운동들은 지금 다 전부 조직돼갖고 지금 우리가 유혹하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 논리가 바로 뭐하고 통하냐. 우리는 나라를 뺏겼지만은 중국으로 와서 상해 임시정부 건물 만들다 상해 임시정부 못 만들지 않니? 30만 원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경으로 도망가서 중경에다가 본부 만들어놨고 거기서 전부 어떠냐 한국에다가 이제 사람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지그들이 알제리아에 있으면서도 프랑스 뺏겼던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다 무전 보내고 해갖고 러시아 운동을 하고 일본에 저항해라 하지만 독일에 저항해라 운동하고 똑같이 한국에서 중경에 있는 중국 망명 정부가 조선에 있는 각 지역에다가 자기 독립운동 조직해갖고 운동을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 조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바깥에서 뭐냐 하면 망명 정부라고 해갖고 러시아 쪽에서 생기고 만주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기고 심지어 러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깥에가 명목상 하나 깃발을 두고 꽂고 있는 놈이 프랑스 놈이 코가 깨끗한 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마 샤르 드골이 그때 나왔던 정치가들 중에 코가 제일 높죠. 코가 제일 큰 드골이 적어도 아프리카 알제리아에서 프랑스 깃발을 들고 우리는 프랑스 쪽쪽한 정부들은 바로 본부에서 간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연합국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중국이지. 중국도 이제 일본은 점령하지만 중국하고 네 개에 반드시 프랑스를 보냈단 말이지.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이가 참여할 때는 가끔 거기서 프랑스 대표로 알제리아에서 이제 나름은 드골 대표를 보내려고 그러면 파리 대표로 우리 전 사람을 보내려면 일본을 막아보지 않아요? 그처럼 알제리아 대표로 가려고는 막아본 놈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 영국 놈들이. 그 상황 그러니까 가슴속 이런 것이 좋게 지내지만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는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악을 써갖고 그 다음에 4대 강국 점령 지역으로 해서 어디까지 지배했잖아요. 베를린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비엔나도 점령한 거지.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드골, 코큰 드골이 악을 쓰니까 만약 그런 부인은 뭐예요? 너하고 지금 나하고 한편이냐? 그러니까 글로 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우리도 역시 드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백범 김구가 중경정부 중심으로 흘러오고 있어. 그런데 백범 김구가 하고 있는 중경정부가 다시 일본놈 망한 다음에 여의도에 동안 이쪽 여의도 비행장 있었잖아요. 여의도 비행장으로 중경정부, 중국 망명정부 대표들이 와고 이쪽 쪽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 얘기 말을 안 지만 확실히 알아요. 뭐라는 사람들 모토리하고 모르는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시겠어? 이 교수. 여의도 공항에 비행기 타고 중경정부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장개석이가 데려서 비행기 타고 왔어. 막 내렸는데 좋게 빨리 안 뜨면 되게 죽여버릴게. 다 봐주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무조건 한국에 있으니까 일본 경찰 없지 않아요? 근데 일본 팀 경찰들입니다. 누구 후원을 받고 있냐? 점령군인 미군정의 후원을 받고 거기서 미군정 선거시험게 이것도 오면 이제 선거시험게 가지로 와버리면 뭐예요? 중앙청에다가 그만 태극기 꽂아버리면 군사정병 못 오지 않아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압력을 넣어갖고 못 오게 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갖고 그런 점에서 그건 역사적으로 비명해요. 그때 여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왜 잠시 한국에 온 망명 정부들이 와서 정권 인수는 안 해. 못하지만 더더욱 협력해 가면서 한반도 입장은 정령을 짓지 않냐. 왜 협력을 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땅 내리기만 하면 비행기 내려서 땅만 뒤지면 싸운다고 완전히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에다 가스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떠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절대 미국이 했던 것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바보 칠치한 똥 식대 아무도 못해. 거기서 나올까 싶으니까 이 순간에 가게 이걸 딱 하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때 그 사장을 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하려고 했던 하지만 한독당 내지 백범 내지 민족 독립노선이 한독당 독립당 그 노선이 얘기될까 싶으니까
전국 사람들 다 잡아버려. 이쪽에서는 그쪽에 실제 역할을 하셨던 중요한 핵심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쪽에 한독당이 책임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국회의원 당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저 지참선 씨가 전부 이쪽 절당을 뒤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양반 뭐 3,000표 차이로 3,000표 차이가 이게 앞서가고 당선했다고. 근데 그 후에 급회들이 와갖고 뜯어 평당하게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겼다고 하니까 경찰들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그런 우리 아버지는 당선하셨는데도 부산으로 야 빨리 가라. 부산으로 가자고 한 사람 전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택한 사람들 여기는 광산군 넓고 광산군 갖고 다시 말하면 성정리에서 그때 국회의원 된 사람이 정순조라고 한 분이 있어. 그쪽은 이제 자기관계예요. 정순조 씨는 부산서 주주장하던 사람이고 이쪽은 다소 좀 친정 전적도 있고 사람. 정순조 씨가 이쪽 와서 정순조를 가갖고 다시 부산 가갖고 가죠. 거기서 부자가 돼갖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호남대학 땅 있죠. 그쪽 땅도 전부 다 정순조가 다 먹었던 것이에요. 그놈 나중에 호남대학 쪽에서 야금야금 다 뺏어 먹은 것이에요. 정순조는 그때 와갖고 엄청난 부자가 돼갖고 굳이 먹어야 되고 우리 집은 완전히 빽찍을 해갖고 나는 달달 떨고 그래서 내가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 서울 올라갔던 사람이야.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서울법대 생각이 나요. 서울법대가 있다는 것만 알고만 저 서울법대가 저기 있었다. 서울법대는 나중에서 내가 이제 조교돼갖고 거기 가서 조교돼갖고 이제 서울법대 행님들 뭐라 하냐 나 전남자 민법 전공사다 폼 잡고 다니면서 거기서 학교 활동을 했어. 그걸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개척했어. 그렇게 보자면 나야말로 참 겨우겨우 해갖고 고생스럽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돕고 갖거나 전남대학에다 입학시켜준 것만 해도 나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죠. 그러다가 이제 그놈이 4.19 때 나하고 땡땡 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면 아버지가 순간에 낙북자가 아니라 올북자로 가요. 그런 상황 때문에 좋으신 걸 살아요. 그런 상황이 그 후에 있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 대신에 남부청장 했던 정동련이 있게 정동련이가 대표들었지만 나는 그때 극적으로 독일에 가버렸잖아. 내가 안 가고 있었더라면 나는 막 글로 인해서 아버지가 월북해갖고 북한에서 아주가 출제해갖고 해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본데 후보자로 해서 김정일 내라고 뭐 후보를 이미 그 견도 다 왔고 하지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극적으로 몇 시간만 있었더라면 내가 못 가면 돼. 여의도에서 가봤다고. 그렇게 이제 대상이 없어. 그렇게 이제 정동영이 잡아다가 정동 겹쳐갖고 김정일 대선을 냈어. 내라 사건 들어갖고 동영이가 직사하게 뜯어 받고 하고 나한테 한다니까 형님 덕분에 나 출세했어라. 왜? 형님 없으니까 대타장으로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약간 엄청난 돈 받아갖고 대통령 한명 만나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아니야, 뭐 제가 모르니 자네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니라 형님이 대접을 받고 오셨으면 정치적으로 지금쯤에는 공화당 달고 별도 달고 빠져서 달았으라고 놀소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문제는 이런 과정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으로 글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서 중경을 중심으로 한 만주 혹은 만주를 한다거나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했던 민족 독립운동했던 세력들이 다시 말하면 한독당 계열이 조직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일을 생각해보면 천지 바보 천치 같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북 간에 있어 전쟁은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도 김일성하고 만나서 톡 터놓고 우리 사람들 몇 개 동서독선에 대표단 말고 우리 어떻게 그냐 문제는 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기 문제로서 이기는 대통령이 한 놈씩도 대한민국 쪽에도 없고 북한 쪽에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공산당 쪽에서 하면 미국 쪽에서 맡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이승만 박사 정도 됐으면 우리 몫을 갖고 얘기할 때 뭐 있어야지. 미국 결제받아 움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고. 제가 이 얘기는 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남북 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자고 해서 북한을 북한 쪽에 있는 민족을 대변해서 문재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로 대까마까 하는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오.
이 바보 천치 같은 김일성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이 새로운 시대 역사적인 주체로서 민족적인 주체 문제를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터전을 남쪽에서 싹 없애고 북쪽에서 싹 없애고 북쪽에 좀 있긴 있었는데 다 이제 나중에 전쟁하고 없애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 문제들은 여기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바로 말하자면 합의라고 문제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들이 주체가 되어갖고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주체가 있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민족들 대표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너는 브레드리프한테 가서 소련은 네가 대표해라 미국한테는 네가 해라 프랑스에서 네가 해라 그 영국한 네가 해라 딱딱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모아서 합의해서 독일 문제를 상의해. 그러면 합의에는 서독에서 합의한 사람들과 동독에 합의한 사람들이 모아서 동독과 서독으로 왕초들이 모아갖고 우리 독일 문제 어떻게 하냐를 동서독이 딱 털어놓고 지금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서 우리 차원에서 한민족 혹은 조선민족적 차원에서 입장 하나 얘기 하나 발표를 쓰는 사람 하나 안 민대라는 놈들이 그런들이요. 뭐 고상성이만. 그러니까 한 발로 말하자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상황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식민지 시대를 갖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근사해갖고 리퍼블릭 그리고 민주주의 리퍼블릭이고 모던 리퍼블릭으로 보잡혔죠. 그렇게 보자면 차마 말들 못하지만은 현지에 보고 있는 것들은 허수아비를 면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중에서 김대중이는 좀 나중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김대중도 달고 자기 갈 때마다 언제든지 김대중 똥분이 보십시오. 아시아에다 가기 태평양이라고 하는 태키고랑지 같은 거 딱 붙여갖고 있어.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 뭐예요? 아시아를 비운 것이 아니라 태평양과 관련시켜서 미국과 미국 정책과 관련시켜서 절대 당신들 배반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걸리지 마라. 나 태평양에서 나 잡혀갖고 납치해갖고 김대중 빨리 죽이려고 할 때 CIA 헬리콥터가 누구에 뜨면서 다 알아. 싣고 가니까 만약에 그 물속에서 빠져 죽이면 너희 폭격해고 세계가 통내를 한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김대중 안 죽이고 풀어갖고 서울 집 앞에서 풀렸잖아요. 그건 김대중이 수장하려고 했던 계획을 천하가 다 알지.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근본적으로 워낙 무슨 보여서지만은 이제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요새 말하자면 그 이만희 씨를 대표로 하고 나온 우리들 문제, 지금 통일 문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떠들어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종 민족학회란다, 민족 공동체란다거나 그런 주식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잘못하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핀셋 집어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고민을 해서 한양대 병원장을 시작했는데 종영님 정환영 박사 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는 국제정치라는 걸 잘 몰라야 형님 아시오? 안다. 어찌 알아요? 여름 성가셨다 하면은 10,000m 사고에서 비행기에 떨쳤나. 그러면 그놈은 10,000m에서 이 땅의 원동안까지는 옷이 찢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뼈다고 하나 가서 다 거기서 분해력을 공중에서 그것보다 뭐냐 공중분해라고 한다. 그리고 정성가시는 뭐냐 아무도 모르게 저 태평양 바닷속에다가 수심 10,000m가 넘는데 거기다가 뭔 유명한 해협 있지? 그런 데다가 떨어져보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몰라고 해도 끝나지. 이와 같이 수중처분, 공중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말 안 듣는 놈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몇 명 시켜서 핀셋도 갖다 떨쳐보면 끝나지. 그 떨쳐보면 핀셋도 아무도 누가 어디서 모르는데 그걸 막 문제가 되었냐. 그래서 그 흐름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핀셋 안 집에 가려면 입 다물어갖구나 한 것들을 다 알고 눈치 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답니다. 그 얘기를 잠깐 그 형님이 육구 대령이 그 양반이 하지만 병원장 있고 그 양반이 마지막에 이제 의무감으로 육군 중장 소장으로 이제 하면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전국 국회의원대 아니
그쪽으로 가냐 안 가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형수 보고 나하고 내 형수가 나한테 불러가고 예시하지 어쩌면 죽었어 지금 자 형님을 정치로 전환시킬 것이냐 아니면 학계에 남을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릴까? 예. 그래서 당신 형님도 물어보라고 나한테 시키더라고. 형님은 학문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형님같이 꺾어던 사람은 가면 한 번은 이용당해. 근사하게 이용당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형님은 용도 배지돼 끝나. 근데 형수는 뒤에서 잘하시고요. 그럼 형수한테는 그쪽으로 가면 형수가 할 일은 더 안 해.